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오늘은 어제뿐 아니라 올해 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공모주, 그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 어떤 커다란 히트를 기록했던 빅히트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가 따상을 잠시 기록했지만 30분도 안 되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공모가의 2배인 27만원으로 시가가 형성이 되었고, 이 27만원으로 시작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35만 1,000원을 잠깐 찍었습니다. 청약 대비해서는 약 160%의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따상이니까, 따상. 따블의 상한가. 이 따상이란 말이 요즘에는 되게 흔해졌는데, 이 따상이 그렇게 흔한 말은 아니었어요. SK바이오팜이 따상상을 기록했고, 또 카카오게임즈도 따상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즘에 청약하는 이런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는 것 같지만, 따상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160% 상승. 진짜 거의 로또죠, 로또. 이렇게 35만 1,0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 종가 보시면 25만 8,000원. 이게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약 한 26%가 하락한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물론 상한가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진 거겠죠. 30% 이상 떨어지고 그 30%에서 또한 마이너스 4%가 된 거니까, 이 상한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입장이라고 하면 35에서 36% 이렇게 손실을 보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1대주주가 방시혁이고요. 2대주주가 넷마블입니다. 그 외에 3대주주까지는 보호예수를 걸었는데, 중요한 것은 공시 제외 주주들이 보호예수가 걸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빅히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 주주가 36.5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주가 4.2%, 나머지 이 공시 제외 주주가 59.23%, 즉 거의 60%에 가까운 공시를 안 한 주주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저께 이 빅히트의 대주주 물량보다 비공시 공시제 주주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관계로 물량이 쏟아져도 막을 수 없다라고 제가 기존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청약을 받을 당시에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의무보유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80% 정도였고, 카카오게임즈가 53%,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48% 정도였기 때문에 상장 첫날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SK바이오팜이라던가 카카오게임즈도 보유예수가 끝나는 15일, 한 달, 석 달, 6개월 이런 어떤 커다란 어떤 타임라인이 있을 때, 그때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10% 이상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경우들도 보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어저께의 상황을 살펴보면 빅히트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약 6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잡히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약 한 8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낸 것이 기타법인인데요. 이 기타법인은 사실은 기관 투자자 물량에 잡히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공시제외 주주들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어저께 이 기타법인에서 나온 물량이 약 1,700억 정도, 마이너스 1,700억 정도 나왔고, 요 모든 외국인과 기타법인,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습니다. 약 2,400억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죠. 어저께 하락이 컸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어저께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어제 빅히트의 5분봉 차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런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어저께 요 상한가를 갖다가 25% 구간에서 상당히 큰 전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이시는 바와 같이 10% 구간에서 상당히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또 10% 미만 이 시가 밑으로 요 내려온 구간에서도 전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계단식 하락이죠. 계단식 하락 보시면 계단식 하락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계단식 하락이 여기서 한번 밑으로 내렸고 횡보하다가 내려가고 횡보하다 내려가고 횡보하다 내려가고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보이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물량을 털 때, 왜냐면 한 번에 털어버리면 받아주질 않으니까 물량을 던지고 옆으로 횡보시키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좀 다시 사요. 그러면 다시 떨어뜨리고 어저께 어저께 플러스 25% 구간에서 상한가를 바라보면서 샀던 투자자들이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고, 또 플러스 10% 구간에서 에이 그래도 따상 가겠지라고 사셨던 분들이 많고, 또 여기 시작가 부분에서 다시 그래도 오를 거야 라고 사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겁니다. 어저께 종가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4%대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1분봉을 보게 되면, 분봉을 보시게 되면 1분봉을 보시게 되면 이 종가에서 마이너스 6%대에서 이렇게 종가가 갑자기 마이너스 4%대로 2%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꼬리가 남는 건데요. 이렇게 꼬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꼬리가 보이는 건데, 이거를 보통 이제 종가 관리를 한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이 아래 꼬리는 명일에 다음날에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트 시그널이긴 한데, 사실 빅히트의 경우를 보면 저는 이거 진짜 좀 나쁜 드라이빙이다, 세력의 나쁜 꼬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13만 5천 원의 물량 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만 5천 원도 사실은 밴드의 상단이기 때문에 IPO 되기 이전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 빅히트가 상승을 했을 때 방시혁이 3조를 벌었다, 방탄소년단들은 각각 1,000 몇백억씩을 벌었다,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나왔거든요. 사실 이 빅히트가 상장 전부터 이 되게 희한한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이제 빅히트,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팬클럽인데, 이 아미들이 오빠들의 어떤 손해를 다 메꿔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이 아미들이 빅히트의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이런 사실 제가 제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한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아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미들을 이용하여 그럴싸한 스토리텔링을 만든 세력이 나쁜 거죠. 그리고 또 그 교묘한 스토리텔링에 개인 투자자들의 욕심이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어제와 같은 상황이 나온 걸 겁니다. 사실 투자자분들의 빅히트 사업보고서만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험을 미리 짐작하고
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빅히트가 제가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업보고서 내용은 제가 만든 사업보고서가 아니고요. 빅히트가 만들어낸 사업보고서입니다. 이 사업보고서를 제가 9월 29일인가요? 네, 9월 29일 날 쓴 적이 있습니다. 9월 29일 날. 뭐라고 썼었냐면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 BTS 아미들을 울게 만들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황을 적으면서 이 BTS에 대해 이 방탄소년단의 빅히트의 어떤 상장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다트에서 제공하는 빅히트 회사에서 만든 이 회사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매출액 비중이 2022년 반기와 2019년 각각 87.7%와 97.4%를 기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빅히트는 사실 방탄소년단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방탄소년단에서 일으키는 매출이 97.4%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뭐 이 방탄소년단이 자칫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방탄소년단의 92년생 내지 97년생의 현역 입대가 2021년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방탄소년단이 군입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유닛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이 완전체가 주는 느낌은 사실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상장은 완전체에서 상장이 되는 거고, 군대를 가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고, 지금 현재 빅히트의 어떤 매출 구성은 거의 다 BTS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업 보고서만 좀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맹목적인 야 이거 뭐 무조건 따상 갈 거야 이런 생각들은 좀 못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BTS 멤버들 군대 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손흥민은 군대 안 가는데 왜 BTS는 군대 가냐. 물론 저도 BTS 멤버들이 군대를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저는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BTS 군대 가는 것보다 경제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또 BTS의 군대 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뉴스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력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식시장은요, 아름답고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이야기들과 어떤 꿈과 희망을 제시하지만 사실 그 꿈과 희망이 거짓인 경우도 있고요. 또 모두 실현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꼬시는 정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시지 마시고 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전문가보다는 저처럼 좋은 얘기도 하고 또 나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밸런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투자 전문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되게 그냥 시니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예능처럼 재미나고 신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미국 시장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유럽 시장도 별로 좋지 않죠. 어저께에도 제가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이런 하락에 관련된 이유, 또 내가 투자를 하려면 보수적일 것이냐 아니면 공격적일 것이냐 이런 시장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4개의 주가 상승 요인을 만족시키는 그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공무원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주식은요, 골프와 같이 실수를 줄이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프 좀 잘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은 뭐 이게 뭔 소리야 하시겠지만, 이 골프는요, 잔디의 상태, 또 바람의 어떤 방향, 그리고 남은 비거리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파악하시고 치셔야 되는데, 무조건 야
드라이버 가지고 셀이 조져버리면 좋은 스코어 안 납니다. 아웃 오브 바운스가 나던가 아니면 이제 오버해서 지나간 그 홀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클럽을 골라야 좋은 결과가 나는 거지. 좋은 결과가 나는 것처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잠깐 쉬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력하게 공격도 하고 이래야 투자에 어떤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고스톱에서 필패하는 방법 열고입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종목과 시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 컨텐츠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을 해 놓으셔야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여러분들에게 띠링띠링 알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종 모양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